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풍부한 영양소는 세균 번식의 3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대장은 적당한 온도가 있고, 적당한 습도가 있고,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그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세균 서식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소화관, 특히 이 대장에는 수많은 세균과 진균, 진균은 이제 곰팡이하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 중에 일종이죠. 이런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 등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특히 세균은 대장에 엄청 많아가지고 대장의 마른 대변 무게의 약 60%가 세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있는 이 세균이 우리 인체의 건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가는 대장 속이 되겠습니다. 대장 속을 보시면 이상한 모양의 그런 병원체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세균도 살고, 곰팡이도 살고, 바이러스도 살고, 이렇게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의 종류는 약 300에서 1000종, 300에서 1000종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30에서 40종이 전체 세균의 99%를 차지합니다. 한국에도 성씨가 많이 있지만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이런 몇 개의 성씨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내 세균의 약 30에서 40종이 장내 세균 전체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균은 퍼미큐티스, 박테로이데스, 액티노박테리아, 프로테오박테리아 이런 등등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장내 세균은 장에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비타민 B1번, 2번, 5번, 6번, 12번, 비타민 K, 그다음에 엽산, 비오틴 이런 것을 생산하고 감지산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발암 물질이나 화학 물질 등을 분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대장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우리 인체의 면역체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면역체계는 그래서 이제 면역체계의 기본 개념, 그 개념을 말씀드리고 면역 반응,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역체계의 기본 개념. 우리 몸은 암을 포함한 각종 병원체,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과 싸울 수 있는 내부 방어기제,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이런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몸 안을 마치 경찰처럼 순찰을 하다가 항원을 발견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인체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약간 생소한 의학 용어가 나오고 있죠. 항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확실히 알려면 이 항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항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원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주된 원인이 되는 물질, 그 물질이 항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가 공격 표적,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그 공격 대상이 되는 물질이 항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을 침투하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물질들, 이것들을 다 그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는 이런 항원을 발견하면 공격을 하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을 다 쳐부셔가지고 인체를 보호하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군대 조직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죠. 세균, 바이러스 이런 균들을 쳐 없애는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 면역 체계, 내부 방어 체계,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와 항원, 적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면역 반응인데요. 면역 반응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 반응이 있고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 있죠. 먼저 그 선천적인 면역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천적인 면역 반응, 외부에서 인체 속으로 침투하는 병원체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1차적인 면역 반응.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박테리아, 그 세균이죠. 세균인 그 박테리아에 대한 그 호중기의 식균 작용과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대한 NK 세포의 면역 반응 등이 가장 대표적인 선천적인 면역 반응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중간쯤에 호중구가 나오죠. 호중구 많이 들어보셨나요? 호중구? 예. 호중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 면역세포 백혈구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그 면역세포가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군대로 치면 군대에서 가장 그 숫자가 많은 병과가 무슨 병과입니까? 보병. 보병이 뭘 하죠? 총 들고 나가서 적하고 막 싸우면서 또 산에서 열심히 싸워서 산을 점령한 다음에 산 꼭대기에다가 태극기를 꼽는 그런 그 군인들이 보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중구는 우리 몸속에서 가장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치 보병과 같은, 그래서 누구하고 직접 싸우니까 세균, 박테리아하고 직접 싸우는 이런 호중구의 그런 면역작용이나 또 우리 몸의 그 암세포하고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T세포고 하나가 NK세포. 그래서 이 NK세포가 T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대표적인 그 선천적인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호중구의 식균 작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백혈구, 면역세포죠. 백혈구에서 가장 흔한, 가장 숫자가 많은 전체 백혈구의 40에서 75%, 거의 절반 이상이죠. 세포가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 뼈 속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이 호중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명은 짧답니다. 평균 수명이 약 5.4일. 오래 못 삽니다. 온몸으로, 전신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활동해가지고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진균을 발견하면 그것을 제거해서 먹어치우는 그런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에 파란 그 색깔의 그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호중구가 되겠습니다. 호중구는 주된 일이 그 균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죠. 보시면 거기 뭐 소세지 같은 균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백혈구와 이 호중구가 이 균에 가서 그 이제 양쪽에 팔을 벌려가지고
이 균을 잡은 다음에 그 균을 자기 몸 안에 세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싹 녹여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NK 세포의 면역 반응도 이제 대표적인 그 선천적인 면역 반응의 일종인데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서 정상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되면 세포 표면에 있는 MHC가 소실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NK 세포가 이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아주 생소한 그 의학 용어가 나오죠. MHC. 우리말로 하면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역시 어렵죠? 예. MHC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좋은 회사에 가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목에 목걸이 같이 걸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죠? 명찰. 명찰은 그 회사 직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표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찰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찰통하고 그 속에 속 집어넣는 명찰 카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MHC는 그 중에서 그 명찰통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적혈구 아시죠? 적혈구는 그 피를 운반하는 그 빨간 색깔의 피 속에 있는 세포인데 적혈구는 이런 명찰이 없습니다. 적혈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는 이런 명찰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HC인데요. 근데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거나 또 정상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 세포가 무엇을 분실해요? 명찰통을 분실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학용어로 missing self라고 합니다. 우리가 missing은 뭔지 아시죠? missing. 무엇을 잃어버려요. 뭐 분실함, 상실함. 그래서 self는 뭐죠? self는 자기 정체성.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이제 의학용어로 missing self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자기 명찰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MHC는 세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식인데 NK 세포는 그 명찰을 달고 있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 뭐라 하면은 면역세포가 어떤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 면역 관용. 우리가 간용 아시죠? 간용은 뭡니까? 용서해주고 돌봐주고 봐주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면역 관용. 그다음에 이제 MHC가 소실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찾아서 공격해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뭐라 하면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위에 그림 보시면 그 파란색 그 동그란 그 세포가 보이죠? NK 세포가 되겠습니다. NK 세포의 주된 기능은 뭐라 그랬죠? 우리 웬만하면 지금 외웁시다.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RNA 바이러스죠. 이런 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그 NK 세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옆에 어떤 그 빨간 세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NK 세포가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딱 보니까 이 붙잡힌 세포가 NK 세포한테 막 사정합니다. NK 아저씨, 저는 그 명찰을 달고 있는 착한 세포, 정상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 딱 듣고 NK 세포가 딱 보니까 그 빨간 세포 표면에 뭐가 있습니까? MHC 플러스 1 일종 명찰이 달고 있어요. 명찰을 달고 있는 정상세포라서 이 NK 세포가 이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면역 관용. 그 밑에 세포 보겠습니다. 밑에 세포
또 다른 세포가 진화하기 때문에 NK 세포가 이번에 또 자랐어요. 작고서 명찰이 있나 없나 봤는데 명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이게 무슨 세포죠? 암세포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죠.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을 합니다. NK 아저씨가 참지 않고 공격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그 빨간 뭐 구슬 같은 게, 파란 구슬 같은 게 보이죠? 예, 미사일. 미사일은 북한의 김정은만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발사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뭐라 합니까? 면역 반응. 예. 죽이지 않는 것은 면역 관용, 죽여서 제거하는 것은 면역 반응. 그다음에 안 죽이는 건 면역 관용. 면역 반응이 있고 면역 관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천적인 면역 반응이고, 그다음 이제 후천적인 면역 반응. 선천적인 면역 반응을 보강하는 2차적인 면역 반응이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그 육군만 있다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육군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듯이 우리 몸에 그 선천적인 면역 반응만 있다면은 뭔가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면역 반응을 보강하는 반응이 바로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선천적인 면역 반응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 반응은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가지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대신에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후천적인 면역 반응은 천천히 일어나면서 오래 지속이 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또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세포가 있는데 항원 제시세포와 T림프구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항원 제시세포와 T림프구가 후천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데 두 명의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면역 반응은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첫 번째 항원 제시세포에 의한 항원 제시 단계, 두 번째 T림프구에 의한 항원 제거 단계, 세 번째 기억 T세포에 의한 면역 반응 기억 단계. 이런 그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이제 지구의 역사는 무슨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역사. 동서고금을 망라해서 수많은 그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 전쟁에 한 가지 그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은 적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먼저 입수한 편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는 싸움은 곧 그 정보의 싸움을 하습니다. 정보를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적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정확하게 입수한 편이 무조건 전쟁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이제 항원하고 싸우는데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뭘 먼저 수집합니까? 정보를 먼저 수집해요.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면역세포한테 주는 그런 세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항원 제시세포. 우리 군대에도 첩보대 있죠. 첩보대 있고 뭐 정찰 부대 있고 보초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군대는 뭐 합니까? 적에 대한 정보를 빼가지고 아군 전투군에 그 정보를 넘겨가지고 전투군이 싸워서 이기게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에 의해서 항원,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계. 그다음에 그 정보에 의해서 항원을 공격하는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항원을 기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옛날에 그 참전해가지고 싸운 경험이 있고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죠. 그분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듯이 우리 몸의 그 T세포도 옛날 그 싸웠던 그 전쟁, 항원과의 그 전쟁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참전용사분들이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일까 아니면 악몽일까요? 악몽이죠. 악몽이죠. 어떤 분이 그 이제 육사를 나오시고 6.25 때 그 통역 장교로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전쟁에서 아주 안 좋고 비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탱크가 어린 소녀를 밀고 지나가면서 그 어린 소녀가 탱크에 깔려서 오징어 포같이 깔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났는데 이분의 그 머릿속에는 그 전쟁이 안 끝납니다. 눈만 감으면 뭐가 생각나요? 그 어린 소녀가 탱크에 깔려서 오징어같이 납작하게 되는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뭘 마셨어요? 술을 자꾸 마시다가 나중에 간경화증이 와가지고 배가 독소가 져서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인신분같이 배가 부은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항원 제시세포에 의한 항원 제시 단계, 대식세포나 비림프고, 수지상 세포 등이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로 활동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수지상 세포가 가장 대표적인 그 항원 제시 세포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마치 그 군대의 그 보초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초가 하는 일을 잘 아시죠? 보초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군대 정문에 딱 서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뭡니까? 그 수상한 사람을 검문을 해가지고 그 수상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가 면역 세포의 일종으로서 이 수지상 세포가 하는 일이 마치 그 군대의 그 보초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의 그 표면에 있습니다. 우리 그 감기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가죠? 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는 이제 코 속에, 비강 속에도 있고, 우리의 그 피부, 우리의 피부에도 그 세균들이 많이 있죠. 그 세균이 피부에 뚫고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피부에 어떤 상처가 나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피부 속에도 이런 수지상 세포가 있고, 또 대장의 그 대장 상피 세포 속에도 수지상 세포가 있어가지고 항원을 딱 먹어요. 우선 자기가 먹은 다음에 일부 항원을 자기 세포막에 있는 MHC2, 아까 제가 MHC가 뭐라고 했죠? MHC가 명찰통, 명찰통에다가 뭘 올려놔요? 그 자기가 먹어치운 그 항원의 그 찌꺼기 일부를 그 명찰통에 딱 올려놓으면은 누가 와서 그걸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 우리 몸속에 있는 군부대죠. 군부대에 가서 거기에는 그 T 림프군을 만나서 보조 T 림프군. 여기 보조 T 림프군은 림프의 일종으로서 군대의 약간 지휘관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병사를 이렇게 거느려서 지휘하는 그런 보조 T 림프에게 이 항원 조각을 딱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 T 림프가 그 항원을 자기가 이제 먹은 다음에 판단해요. 이것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공격 대상인 적인지 나쁜 편인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기 위에 있는 세포가 그 항원 제시 세포입니다. 그 항원 제시 세포가 맨 위에 보시면 그 마치 뭐 불가사리같이 생긴 어떤 그 미생물 자기가 먼저 잡아먹어요. 잡아먹어가지고 맛을 본 다음에 거기 이제 조각을 냅니다. 보시면 그 항원 조각 있죠? 조각을 내 가지고 그것을 MHC2 그 이제 표면에 딱 올려놓으면 이제 그 T세포 보조 T세포가 와서 그것을 맛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공격할 적인지 아니면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편인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은 T 림프구에 의한 항원 제거 단계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죠. 수지상 세포로부터 항원 정보를 제시받은 보조 T 림프구는 이것이 적이다
항원이라 판단을 하면은 공격 명령이죠. 누구한테 내립니까? 세포 독성 T 림프구에게 공격 명령을 하고, 공격 명령을 받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어 퍼포딘으로 암세포 구멍을 내고, 미사일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랜자임 소화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 속으로 주입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그 위에 그 세포 독성 T 림프가 있죠. 이것이 그 암세포와 싸우는 그 전투병인데, 이 전투병이 그 암세포를 찾아가지고 암세포 일단 명찰 딱 붙잡습니다. 명찰 붙잡는데 두 가지 붙잡죠. TCR, T세포 수용체하고 CD8 이런 그 두 팔로 딱 명찰을 잡은 다음에 명찰 통에 있는 명찰 카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딱 해가지고 이것이 암세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제 공격을 하죠. 뭘 쏩니까? 보시면 위에 보시면 퍼포딘이죠. 퍼포딘하는 미사일을 공격 발사해가지고 암세포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구멍 속으로 뭘 집어넣어요? 그랜자임이라고 하는 소화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녹여서 죽여버리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T 림프가 이제 면역 반응을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항원과 싸웠던 이 T 림프구가 항원을 다 제거한다면 현역에서 은퇴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이 돼가지고 그 항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얼마 후에 또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오면 다시 또 이 예비군이었던 이 T세포가 현역으로 돼가지고 다시 또 항원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 림프구가 항원을 다 제거한 후에 T 림프구는 그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즉 예비군이 되었다가 나중에 동일 항원이 인체 속으로 다시 침입하면 T 림프구는 과거의 면역 반응을 기억하여 다시 활성화되어 항원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이제는 그 오늘 강의의 그 본론이 되겠습니다. 장내 세균과 면역세포의 아름다운 동행. 소화관은 인체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거주하는 인체의 최대의 면역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디쯤 해당이 될까요? 대장이? 한국에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주둔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강원도. 그래서 우리 몸의 대장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튼튼하면 모두 같이 세집니까? 면역세포도 같이 세집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내 세균은 이런 대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성수시키는 교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그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우리의 그 장내 세균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채식 식사를 하면은 우리 몸에 아주 다양한 그 장내 세균의 대장 속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그 장에 있는 그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내 세균을, 다양한 채식 식사는 대장 속에 다양한 장내 세균을 조성하고, 대장 속에 다양한 장내 세균이 서식하면 대장의 면역세포가 다양한 장내 세균을 경험하면서 대장의 면역세포가 성숙이 되고 강해지고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도 하라. 왜 젊어서 하는 고생에 유익합니까? 젊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다하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그 사고의 폭이 넓어지죠. 사고의 폭이 개구리 안에 우물같이 이렇게 좁지 않고 이 폭이 꽤 넓어지죠. 넓어져서 남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포용력이 높아지고 관용적이고 이런 성격이 됩니다. 이런 성격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장 속에 있는 그 면역세포가 이런 다양한 그 세균을 경험하면은 아주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아주 훌륭한 그 면역세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논문은 그 서울대학교 그 천종식 서울대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님 연구팀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내용인데 맨 위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예, 정제된 생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실험인데 생쥐에게 2주 동안 그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고 시금치, 상추, 케일, 잎채소, 아마시 가루 같은 곡류를 2주 동안 먹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이제 그 먹이기 전하고 2주 동안 먹이는 후에 그 장내 세균을 비교한 건데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그 박테로이데스 카나막대기 박테로이데스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의 장에 주로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박테로이데스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프레보텔라는 그와 반대로 그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의 그 장에 많이 살고 있는 장내 세균이 되겠는데요. 이 생쥐에게 2주 동안 채식을 한 다음에 실험 전하고 실험 후를 비교해 본 결과 실험 전에는 뭐가 더 많아요? 고기를 좋아하는 박테로이데스 세균이 더 많았는데 2주 동안 그 채식을 한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죠. 박테로이데스 균은 아주 조금이고 프레보텔라 이 장내세균은 많이 번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장내세균의 그 다양성 지수를 보니까 66에서 75, 또 장내세균의 그 세균의 수가 206에서 406, 거의 2배 이상 장내세균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채식사를 하면은 우리의 그 장에는 다양한 장내세균이 조성되면서 이 다양한 장내세균이 우리의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장 속의 면역세포가 성숙되면 인체에게 해롭지 않은 이물질에 대하여 쓸데없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알러지가 그 쓸데없는 면역 반응인데요. 어떤 분은 그 망고를 드시면은 막 알러지가 나가지고 망고를 못 드시고 망고 상당히 맛있죠. 저도 먹어봤지만 그 맛있는 망고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죠. 절대 해롭지가 않은데 이 망고에 대해서 면역세포가 공격한다는 것은 이 면역세포가 성숙한 면역세포는 아니면 미성숙한 면역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망고, 어떤 분은 복숭아, 어떤 분은 땅콩. 그래서 이제 이 알러지는 쓸데없는 면역 반응.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쓸데없는 신경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소모적이 되겠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그 세균만 공격하는.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만 공격하는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인체 내로 들어오면 적절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이물질을 제거해서 인체를 질병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성숙하면 이 성숙한 면역세포가 진짜 적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면역이 세지죠. 근데 뭐 이것저것 뭐 망고나 뭐 땅콩이나 뭐 복숭아 이런 데까지 쓸데없는 데게 힘을 낭비하면 진짜 그 암세포와 이렇게 진짜 세포와 적하고 싸울 때 힘이 다 빠져서 잘 못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에 다양한 장내 세균이 있으면 그것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합니다. 즉 대장의 면역세포가 면역 관용과 면역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겠죠. 요것은 맨 위에는 그 장내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 파란색은 그 클로스트리디움,
장에 좋은 세균이에요. 장에 좋은 세균이고 옆에 그 빨간 거는 유해균, 나쁜 병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 사각형을 쭉 있는 것이 장의 벽을 구성하는 그 상피세포가 되겠습니다. 상피세포 밑에는 이제 장벽 속이죠. 장벽 속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특별히 그 도초의 일을 하는 세포, 수상세포가 아니고 수지상세포, 이거 잘못됐습니다. 수지상세포가 딱 있는데 이제 수지상세포가 이제 이 세균의 맛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그 장내 세균도 맛을 보고 나쁜 세균도 맛을 본 다음에 자기가 일단 먹어보고 일부 그 살점 덩어리는 또 누구한테 줍니까? T세포한테 줘가지고 T세포로 하여금 이 균을 공격을 하든지 공격을 하지 않든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끔 그렇게 이제 항원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수지형 세포가 이제 좋은 세균을 먹어가지고 그 좋은 세균을 딱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보조 T세포, 헬퍼 T셀, 보조 T세포가 이제 이것을 맛본다면 이것은 좋은 세균이다. 공격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한테 명령됩니까? 제어성 T세포,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 T세포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요. 위에는 그 파란 거는 그 우리 몸에 좋은 그 장내 유익균, 장내 좋은 세균입니다. 빨간 거는 병원균. 그 밑에 보시면 그 가운데 그 이제 털 달린 그 네모난 거는 저게 장벽을 구성하는 장상피세포고 그 밑에가 장벽 속인데 보시면 그 불가사리 같이 생긴 세포가 있죠. 불가사리. 이것이 수지장세포가 됩니다. 수지장세포가 먼저 이 세균을 자기가 먼저 시식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일부를 제공합니까? 제시합니까? 면역세포한테 딱 줘가지고 면역세포가 이게 좋은 세포라면 공격을 하지 않죠. 보시면 이 좋은 세균 쪽에는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S표가 있죠. 이것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면역 관용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고 그 빨간 그 유해한 뒤에는 그 빨간 화살표가 쭉 올라가죠. 이것은 이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장내 세균은 외부에서 병원에 침입하면 골수에 신호를 보내 골수에서 백혈구의 일종의 과립구나 간핵구 등과 같은 면역세포의 발달을 촉진시켜서 인체의 선천적인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 병원균을 제거하고 인체의 세균 감염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대장에 있는 면역세포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 골수, 뼈 속에 있는 그 면역세포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뼈 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다양한 그 장내 세균을 우리가 갖는 것은 다양한 채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뭐 각종 통곡식과 각종 콩종류, 각종 야채와 과일, 각종 버섯들과 각종 뿌리 식물들, 해조류들,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톡, 각종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등 이런 채식을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면 우리 장에 다양한 장내 세균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채식 식사를 하면 대장의 다양한 장내 세균에 서식하여 이것들이 장내 면역세포를 발달시키고 성숙시켜 면역 관용과 면역 반응을 잘 조절하여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많은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에서 13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집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예, 여기까지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길에서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나의 동산.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저희도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시는 하늘 에덴 동산까지 함께 가고 싶나이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시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계시는 하늘 에덴 동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